첫 회사는 CJ E&M이었고요. 7년 좀 가까이 다니고 나올 때 한 5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갔던 회사가 이제 디즈니 코리아였고요. 6년 정도의 근무 기간을 거쳐서 한 7천만 원대 정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제 노티드를 만드는 GFFG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과 합치면 큰 거 한 장 정도의 금액을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아, 너무 조심스럽네요. 네. 금액을 오픈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기업에, 가고 싶었던 산업에 이제 회사다 보니까 잘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나한테 주어지는 거구나. 내가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걸 이제 회사에서 좀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마케터를 하고 싶은 열망이 강해서 인사에서 마케팅으로 옮기게 됐는데, 또 3년차 되고 나서 새로운 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일이 시작이 돼야 했었어요. 다시 몰랐던 것부터 쌓고 시작을 해야 됐고, 그러니 이제 제가 선택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차 대비해서 그게 부족할 수밖에 없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남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더 늦은 시간에 남아서 자료도 많이 보고. SNL이랑 혹시 아시죠? 아, 너무 좋아하죠. 그 세러데이 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토요일에 라이브를 했었는데, 매주 가서 이렇게 현장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승진을 탈락을 하게 됐어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네. 근데 이렇게 뭔가 망치로 팍 맞은 것 같은 충격이 강했었어요. 주위에서는 다 승진이야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는데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새로운 곳을 옮겨갔기 때문에 받았던 걸 수도 있고, 제가 부족해서도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 좀 여러 가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전마다도 회사는 나고 내가 회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있다면, 아, 이제 나는 나고 회사는 회사라는구나, 처음 좀 그걸 인지를 하게 됐고, 그때 느꼈던 게 열심히 한다고가 아니라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 이후에는 좀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리는 걸로 좀 집중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했던 일들이 이제 TVN이라는 채널에서 예능,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팀을 가게 되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일들을 제가 많이 맡게 됐었어요. 중간에 프로그램이 담당자 넘어온다거나 이미 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제가 합류한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첫 방송 시청률이 잘 나왔다. 그런데 그게 온전히 좋은 평가로 이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시작할 때 다른 누군가가 시작해서 중간에 투입돼서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뭐 기존에 해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더 드는 생각이, 결과값에만 집중한다고 또 그게 답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그때 알게 된 것은 온전히 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것은 만들어내는 시작 과정부터 끝을 내는 결과값까지 시작과 끝을 만드는 일을 해야 그게 내 일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그쵸. 그래야 한 프로젝트가 되고 이건 온전히 너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그 시간을 거쳐서 알게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TVN이라는 채널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능, 드라마, 사업 기획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주위에서 같이 입사했던 분들의 퇴사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어디가 왜가? 그러니까 처음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직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저한테는 그냥 다니면 쭉 가는 거지 했는데,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 가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 나는 다음으로 어떤 걸 그려야 되지라는 걸 그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회사 안에서 만족을 하고 회사 일이 재밌다 보니까 여기만 계속 올인을 했는데, 오히려 이직이나 다른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도했던 다른 동기들의 행보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처음에는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나 이대로 있어도 되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불안감을 시작해서 그들은 왜 옮겨갈까 생각을 했더니, 단순히 연봉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을 가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 다음 가야 될 곳은 어딘가를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됐죠. 내가 이직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지금까지 커리어, 내 지금까지 포트폴리오가 어떤지를 보고 이걸 통해서 나는 어디를 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을 시작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1, 2, 3, 4가 아니라 주관식이죠. 어디를 갈 것인가요? 근데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TVN이라는 채널이 막 성장을 하면서 마케팅을 했었는데, 다른 공중파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마케팅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좀 특수했구나. 특수한 일이었어요. 무한도전이 잘 된 게 마케팅에서 잘 됐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컨텐츠 자체가 좋아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중파는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가 그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예 판을 바꿔볼까? 외국계 회사를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상상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외국계 컨텐츠 회사를 가면은 좀 비슷한 직무나 내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해왔던 일을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저는 같은 국내에 있는 방송사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외국 회사를 간다면 저의 뭔가 커리어가 넓어지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일단 저한테는 뭐가 없었어요. 주위에서 외국계를 이직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좀 건너 외국 회사에 다니는 분들에게 외국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문화처럼 들리더라고요. 개인에게 좀 더 자율적으로 맡겨서 내가 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좀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어떻게 보면은 CJ 안에서 초이님이 가장 원했던 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목말라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국계에서는 큰 틀 안에서 개인한테 그런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한다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오, 정확해요. 딱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전히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여러 명이 쪼개서 같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많은 외국 회사들은 담당자가 이렇게 프로젝트의 총괄로서 움직이고 있고, 저한테 그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좀 더 프로젝트를 내 것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이 디즈니에 간다면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팀에 있는 선배한테 그런 상담을 했어요. 저 외국계에 한번 가면 어떨까요? 어디 외국에서 공부한 적 있어? 해외파야? 아니요, 저 아닌데요. 너 영어 잘해? 아니, 저 그냥 잘하지 않아요. 근데 야, 그럼 외국 회사 못 가. 이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애들 장난이냐. 네, 그냥 다녀. 야, CJ 좋잖아. 왜 뭐 나가려고 해. 혼란이 많이 들었죠. 그날 밤새 생각하다가 다음날 뭘 했냐면은 영어학원을 등록했어요. 바로. 예. 그러니까 오기가 생긴 거예요. 못해?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지. 그때가 제가 나이가 이제 30이 갓 넘은 시점이었어요. 나이가 찼는데 야, 지금부터 영어에서 뭐 언제 어떻게 갈래라는 약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해보자. 한 1년 해보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영어 공부하고 외국계 회사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디즈니였나요? 일단 디즈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선망하는 브랜드의 이 마케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게 사실 그 큰 채널이 아니었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이제 좀 좁혀지게 됐고, 저한테 가장 가고 싶었던, 가장 좀 갈망했던 곳이 자연스럽게 월트 디즈니로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문화가 가장 만족스러우셨어요? 약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CJ 있었을 때는 대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는 화장실, 너는 안방, 너는 뭐 거실 이렇게 담당해. 자, 그럼 일사불란한 게 각자 나눠지는 것을 움직인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엄마 아빠의 이쁨을 받기 위한 치열한 이제 아이들의 경쟁이 펼쳐지는 분위기였다면, 제가 속했던 일했던 외국 회사는 약간 핵가족, 아이가 얼마 없어요. 이 한 아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영역이 많아요. 근데 안에서의 내가 이거 했어요 라는 거를 쌓으려고 그렇게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프로젝트가 온전히 자신에게 있거든요. 저한테 좀 더 결정권이 있었던 문화가 저한테는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대기업을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만족을 하셨잖아요. 네. 결국에는 또다시 퇴사를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CJ에서 거의 한 7년, 디즈니에서 거의 6년의 시간이 이제 가까워져 오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이제 초등학교도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6년에서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에 저한테는 좀 뭔가 새로움이 없는 타임이 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디즈니에서도 그렇게 하나씩 새로운 일을 쌓다 보니까 8시간이 걸리던 일이 이젠 2시간이 걸리고, 노하우가 이제 쌓이면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일이 점점 내 것이 되고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좀 멈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스텝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직을 해야겠다. 당장 나는 어디를 옮기겠다가 아니라 고민의 시간이 또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저도 회사에서 결국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브랜딩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몇 사이클 돌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콘텐츠적으로 내가 성장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러면 내 다음 스텝은 뭐지? 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2년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변의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셨을 거잖아요. 이직이나 그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 답은 제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똑같이 갔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너무 막연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인터뷰 요청이 한 번씩 오면은 한 번씩 하면서 내 마음은 뭘까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오히려 여기랑은 나랑은 좀 맞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계속 탐색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그 회사들의 인터뷰나 어쨌든 디즈니 현직자고 마케팅 담당자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기업에서 이직 제안이나 네. 그런 제안들이 오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아니고 더 큰 외국계도 아닌 GFFG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였나요? 그때가 좋은 회사에서 오퍼가 좀 와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었어요.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인터뷰가 여러 차례가 진행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구글이라면 그래도 또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좀 이런 연락이 찾아들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신가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뭐 GFFG라는 곳인데요. GFFG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회사여서요. 하는 거여서 잠깐만요. 근데 혹시 노티드 아시죠? 네. 그 도넛 마시는데 다운타운 아세요? 저 거기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를 시작으로 인터뷰하시고 하나씩 나아가다 이제 대표님을 뵙게 됐는데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노티드라는 브랜드를 디즈니처럼 좀 만들어 달라. 제가 F&B가 아니라 미디어와 캐릭터가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볼 수 있나요?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라. 이때는 처음으로 보러 왔습니다. 너무 저도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거든요. 10명한테 물어봤는데 9명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디즈니라는 곳에서 커리어를 쌓아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위험한 도전을 하려고 하느냐. 한 명이 딱 찬성을 했는데 그 한 명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저 자신이요. 저 한 명만 찬성을 하는 상황을 가지고 그 기회를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그렇게 대화를 할수록 이 방향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셨던 거네요. 전 교환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퇴직과 이직과 모든 것은 저는 다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래를 하는 거죠. 디즈니라는 타이틀을 여기까지만 하겠어. 그 대신에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케팅 총괄이라는 자리, 그리고 노티드라고 하는 매력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의 기회, 그거를 전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와, 이게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CJ에서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직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디즈니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트별로 작은 프로젝트는 내가 리딩을 할 수 있었지만 방향성은 내가 바꾸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다른 기회를 찾았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노티드, 이 GFFG에서는 이 브랜드의 방향성까지 내가 움직이는 위치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게임으로 치면은 전직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강해지고 점점 뭔가 이 캐릭터가 뚜렷해지는. 결국에는 14년이라는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루트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CJ 있을 때는 어벤져스나 겨울왕국 2가 전이어서 디즈니가 한국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절에 디즈니 합류를 하게 됐고, 디즈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렇게 스타트업에 가려고 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의외성 있는 커리어를 계속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의외성이 있는 선택 속에서 저를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대기업과 외국계와 스타트업, 미디어, 캐릭터, F&B를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유일한 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퇴사를 하고 옮겼던 과정이 하나의 커리어의 변신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커리어의 변신을 통해서 괴로운 순간도 좋았던 것도 있지만 결국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성장의 기회로 이어지더라. CJ에서 느낀 것은 컨텐츠를 마케팅하다 보니까 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그쵸, 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를 깨닫고 그걸 고민하는 시간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고, 디즈니에서는 다양한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내 스토리가 필요하겠네라는 걸 알게 됐어요. GFFG 노티드에서는 팬덤 있는 브랜드를 이렇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팬덤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럼 내 컨텐츠, 내 스토리, 내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저의 이제 컨텐츠와 스토리와 팬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